안녕하세요. 오늘 소련의 유산, 끝나지 않은 전쟁들로 강의를 하게 된 동부아 역사재단의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조지아 전쟁입니다. 조지아 전쟁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안에서의 조지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일부로서 당시에는 구르지아 소비에트 사회공화국으로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 구르지아라는 말도 있고 조지아라는 말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지아 전쟁 이후에 러시아한테 된통당해서 국명을 조지아로 바꾼 겁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부터 조지아도 그냥 딱 조지아라는 국가로 독립이 된 거죠. 1991년 4월 9일부터 소련부터 독립을 선포하긴 했습니다만은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부터 자연스럽게 독립국가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도 아까처럼 마찬가지인 게 이 조지아 전체가 다 똑같은 국민성을 가지면 다행인데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당시에 있었던 남오세티아라는 지역과 아파지아 지역은 다소 조지아 정체성과는 당시 구르지아 정체성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도 있고 특히 남오세티아는 굳이 우리가 조지아에 있기보다는 러시아와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왼쪽이 아파지아고 이 위쪽이 남오세티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러시아로 가거나 분리 독립을 한다고 하면은 또 조지아 입장에서는 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그래서 먼저 전쟁의 배경을 보면은 91년부터 93년 사이에 조지아 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남오세티아 전쟁과 아파지아 전쟁이 있는데 이때 아까 말했듯이 이 두 세력들은 우리는 조지아에 남아있지 않겠다. 우리를 독립을 시키던가 아니면 러시아로 보내달라라는 생각으로 전쟁이 납니다. 이 전쟁은 조지아 측에 안타깝게도 요 분리 독립 세력이 이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아무리 당시가 소련 붕괴이지만 중앙정부군과 지방군이 전쟁을 했는데 지방군이 이겼다라는 게 조금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 그 이유는 명백하게 러시아가 지원을 한 거죠. 러시아가 지원을 함으로써 조지아 중앙군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분리주의 세력이 승리로 되면서 내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십몇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살아오는데 이때 문제가 됐었던 거는 셰바르드나제라는 정부가 이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고 이 지역에서 이 부정선거 의혹이 터지면서 민주주의 또 혁명, 소위 말해 2003년에 장미혁명이라는 게 터집니다. 그래서 장미혁명의 영향으로 미하엘 사카슈빌리가 등극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아르메니아가 벨벳 혁명으로 반러시아, 친서방 정권이 들어오듯이 이 사카슈빌리도 반러시아적인 정부의 성격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까 말했듯이 죽어도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이쪽이 민주화가 되면서 이거 큰일 났는데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사카슈빌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토와 EU를 가입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싫은 게 나토 가입하겠다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황당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가만히 있어라 이거죠. 너네가 왜 자꾸 나토 가입을 하려 하느냐. 기본적으로 러시아 생각은 뭐냐면 만약에 조지아가 나토를 가입하게 되면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지역에 서방의 군대가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도상 보면은 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코카서스 지역을 풀어막게 되는 거거든요. 나토를 만약 가입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당연히 있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2008년에 부쿠레슈티 나토 정상회담에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토 가입을 하겠다고 얘기가 되면서 러시아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시점에 8월 1일에 남오세티아 민병대와 조지아 평화군 사이에 또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산발적인 교전이 막 벌어지다가 8월 8일에 점차 이제 강도가 세지고 본격적으로 조지아가 남오세티아를 침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조지아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조지아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왜냐하면 남오세티아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친러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 8일에 자국민 보호, 명목으로는 자국민을 보호한다. 어느 나라나 그 전쟁을 참여할 수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자국민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 자국민 보호의 논리로 침공을 하고 8월 9일 전차 및 야포를 통해서 굉장히 공세성을 보입니다.
이 공격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8월 10일과 12일에는 조지아의 포티, 고리, 세나키, 주거디다까지 이제 러시아군이 점령이 되고 고리 방면 선두 부대는 트빌리시, 조지아의 수도입니다. 트빌리시에 50km 떨어진 지역까지 진격을 합니다.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격화되고 나니까 이 프랑스를 비롯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중재를 나서게 되고 10일부터 러시아의 군사행동이 공식적으로는 중단이 됐는데 당연히 계속 밀어냈죠. 그래서 16일이 돼서야 유럽연합 의장국이었던 프랑스의 중재로 양국이 종전안에 서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종전이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남오세티아와 아프하지아 지역을 러시아가 중심으로 그냥 독립을 시켜버립니다. 어디 조지아 입장에서는 그 큰 곰이 있고 작은 곰이 있잖아요. 큰 곰은 러시아고 작은 곰은 남오세티아와 아프하지아죠. 근데 이제 조지아가 이 작은 곰을 때리니까 당연히 큰 곰 입장에서는 왜 내 애를 때려 하고 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문제는 이 조지아는 유럽이 도와줄 줄 알고 미국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지 못한 거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도와줬다가 정말 전쟁이 커질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아마. 여기서 이제 조지아 전쟁을 바라봤을 때 세 가지 조금 궁금증이 있잖아요. 왜 2008년 8월에 조지아가 뭘 믿고 남오세티아를 공격을 했을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개입을 인지 못했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지아 전쟁 자체가 러시아가 기획한 거 아닌가? 라는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보면은 러시아 침공 원인을 해석을 해보면은 베이징 올림픽 기간이어서 러시아가 설마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 2008년 2월에 코소보가 독립을 합니다. 이 코소보 독립은 양측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코소보 독립이라는 거 결국에는 이제 민족의 분쟁이 있었을 때 독립을 전 세계가 인정해 주게 되는 건데, 어느 국가든 특정 이제 분리 독립 세력이 있기 마련인데 이 분리 독립 세력을 인정하게 되면은 남오세티아, 아파지아, 이 크림 같이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원하면 독립이 되는 거죠. 사실 러시아가 그 사례를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서 야, 우리도 보니까 다 독립하고 싶은 사람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남오세티아, 아프하지아 하고 싶다는데 독립시켜주겠다 이런 논리가 되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코소보가 독립을 하니까 조지아 입장에서도 두려운 거죠. 남오세티아랑 아프하지아가 만약에 독립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빠르게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서 좀 침공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다음 러시아 개입에 관한 해석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나토에 대해서 죽어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토를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국가인데, 조지아랑 우크라이나가 이 부쿠레슈티 회담으로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뭔가 어떻게 보면 얘기가 들리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러시아가 당연히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 조지아 정부는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당시에. 결국에는 이 조지아 전쟁을 통해 가지고 무력 행위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준 거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지아 전쟁이 공격은 조지아가 한 게 맞는데 아무리 봐도 러시아가 이거를 기획하거나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처음에는 민간인이 2,000명 정도가 사망했다라고 얘기하다가 점차 병원에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환자들이. 나중에는 162명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의 소규모의 분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건데 러시아가 이거를 더 크게 만든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남오세티아군이 정규군이 아니죠. 민병대 수준이어야 되는데 너무 싸움을 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분명 러시아군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특히 이 시기 때부터 러시아 여권을 막 발급해 줍니다. 여권을 발급했다는 얘기는 국내 주민등록증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한 자국민 보호 명목이 되죠. 분쟁 지역 사람들한테 다 여권 나눠주고 러시아인 된 다음에 만약에 외국에서 공격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국민 보호하러 간다라는 명목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이거에 대한 주장 중에 하나가 전투 시작 전 러시아 측 서버가 조지아 정부 웹사이트를 마비했다. 사이버전이 벌써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미 조지아 국경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있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언론인이 이미 전쟁 전부터 방문해 있었다. 그 다음에 코사크 부대가 참여하고 있었다. 러시아 정규군이 조지아 전쟁 이전부터 남오세티아에 주둔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억측으로 봐요. 이거는 약간의 러시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런 시각이 왜 나왔을까를 보면은 조지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러시아 외교의 5대 원칙을 말하는데, 이 중에 하나가 사력권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게 조금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옛 소련 공간에서는 내가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지역 패권주의인 거죠. 여기서는 그 누구도 들어와서는 안 되고 본인의 영향력을 줄여서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명확하게 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러시아가 이쪽에 뭔가 큰 관심을 원래부터 있었지만 큰 야욕을 보였고 계속 이제 준비한 거 아니냐.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가지고 이 코카서스 분쟁을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조지아 전쟁이 종결이 되었는가를 보면은 저는 종결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부 요인, 그러니까 소련 해체 이후에 민족 영토 분쟁이 남아있죠. 왜냐하면 남오세티아, 아파지아가 미승인 독립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독립을 인정했지 전 세계가 인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미승인 독립 상태로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의 이익과 우려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조지아가 나토에 가입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 두 개가 상존하고 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똑같은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족 분쟁, 영토 분쟁 있는 곳에 개입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땅을 뺏어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조지아 전쟁까지 저희가 바라보고 다음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